민호는 오래전부터 손흥민을 좋아했다. 그의 플레이를 보며 공이 그의 발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을 지켜보며 그는 늘 가슴이 뛰었다. 그 빠른 발, 상대를 따돌리는 순간의 날카로운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골을 넣은 뒤에 보이는 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민호를 설레게 했다. 2025년 2월 27일 민호는 그날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은 되뇌었다.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 런던의 겨울, 그곳에서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는다. 그가 직접 경기를 보러 간다면, 손흥민이 눈앞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찰까. 그는 결심했다. 직접 가야겠다고. 손흥민을 향한 오랜 애정과 축구를 향한 열망이 그를 영국으로 이끌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잡으며 그는 상상했다. 런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길을. 축구장을 둘러싼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높은 기대. 모르는 이들과도 쉽게 나눌 수 있는, 같은 팀을 응원하는 이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기쁨과 환호. 입장하는 순간 마주할 푸른 필드와 그 위를 가르는 하얀 라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몸을 풀고 있을 손흥민. 경기는 중요했다.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지금, 승점 3점은 토트넘에게도 맨체스터 시티에게도 절박한 것이었다. 양 팀은 최고 전력을 가동할 것이고 경기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 가운데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라운드를 질주할 것이다. 그의 상대는 케빈 데브라이너.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이어온 오랜 인연의 상대.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다. 민호는 경기장에 앉아있을 자신을 떠올렸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손흥민의 질주. 순간순간 숨을 죽이고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하는 자신을. 그 순간은 단순한 경기가 아닐 것이다. 민호가 축구를 사랑해 온 시간들, 손흥민을 응원해 온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축적된 결과였다.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 영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경기장.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서든 선명한 시야로 경기를 볼 수 있다. 대형 LED 스크린이 필드 위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비출 것이고, 최첨단 음향 시스템이 경기의 긴장감과 함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경기장 내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였다. 팬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 모든 것이 경기를 더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곳에서, 그 특별한 공간에서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런던의 밤은 차가울 것이다. 하지만 그가 느낄 열기는 다를 것이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그가 두 팔을 벌려 포효하는 순간, 민호는 그 함성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경기장이 서서히 조용해질 때쯤, 민호는 여전히 가슴 뛰는 채로 앉아 있을 것이다. 축구가 가져다주는 감동을, 손흥민을 직접 보며 느낀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그는 런던에 간다. 그날을 위해. 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에 일찍 도착했다. 입구를 통과하면서부터 울려 퍼지는 함성과 웅성거림, 저 멀리 보이는 필드 하나하나가 꿈만 같았다. 티켓을 확인하고 계단을 올라 자리로 향하는 동안 그는 이미 몇 번이고 손흥민이 뛰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았다. 그라운드에서 골망을 흔드는 순간, 환호하는 관중들, 그리고 그의 시야 안에서 움직이는 손흥민의 모습까지.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민호는 필드를 바라보았다. 가볍게 뛰는 선수들 사이에서 두 개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손흥민과 케빈 데브라이너. 예상대로 둘 다 선발은 아니었다. 두꺼운 웜업 재킷을 걸친 채 캐주얼한 몸짓으로 필드를 오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각자 스트레칭을 하더니 곧 자연스럽게 한쪽에서 함께 몸을 풀기 시작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로 웃으며 곁에서 무언가를 말했다. 그 장면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다. 같은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졌다. 두 선수는 패스를 곁에서 몸을 풀며 다소 오랜 시간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멀리서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입술이 자주 움직였고 가끔 웃음이 새어나왔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10년 전의 그들을 떠올렸다. 분데스리가 시절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뛰고 데브라이너가 볼프스부르크에서 활약하던 때, 그때도 서로의 플레이를 인정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유니폼을 맞바꾸며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다시 같은 경기장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른 리그에서 살아왔지만 그들이 나누는 분위기만큼은 변하지 않은 듯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는 다른 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한 팀 같았다. 관중석에서는 벌써부터 웅성거림이 커지고 있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장면이 전광판에 비쳤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터져나왔다. 특히 손흥민과 데브라이너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서로 경쟁해야 하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친근해도 되나? 하는 듯한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오히려 그 장면이 반가웠다. 경쟁을 떠나 스포츠를 진정으로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두 선수는 몇 마디 더 주고받다가 서로를 격려하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조금씩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전광판에 선발 명단이 뜨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손흥민과 데브라이너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이 두 선수는 반드시 그라운드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전반전이 시작되었다. 휘슬이 울리고 공이 움직였다. 민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스크린에서 확인하며 그의 순간을 기다렸다. 오늘은 그가 필드에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민호의 시선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그리고 그가 뛰게 될 필드 위로 향해 있었다. 전반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았다.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경기장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반 12분 불안한 순간이 왔다. 맨체스터 시티의 도쿠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날카롭게 문전으로 패스를 보냈다. 민호의 시선이 공을 쫓았다. 손에 땀이 차는 듯했다. 공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한 선수. 혼란. 그는 거침없이 움직였다. 거대한 체격과 날카로운 감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순간이었다. 발끝에서 공이 빠져나갔고 토트넘의 골망이 흔들렸다. 순간 경기장이 들썩였다. 맨체스터 시티의 팬들은 환호했고 토트넘의 수비수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민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정말 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압도적이었다. 그가 왜 괴물 공격수라 불리는지, 왜 수많은 골을 넣어왔는지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 하지만 민호는 아쉬웠다. 손흥민이 선발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혼란보다 빠르고 영리했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분명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이 아니라 혼란이 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0-1로 끌려가고 있었다. 경기가 이어졌다. 민호는 계속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필드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몸을 푸는 모습이 보였다. 언제든 투입될 준비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감독의 지시는 없었다. 경기장 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쉽게 골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반 45분 토트넘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프리킥 상황이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토트넘의 단소가 문전으로 뛰어들었다. 공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고 그는 머리를 갖다 댔다. 순간 골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공은 정확히 맨체스터 시티의 골키퍼 에데르송의 손에 맞고 튕겨나왔다. 탄성이 흘러나왔다. 토트넘 팬들의 탄식과 맨체스터 시티 팬들의 안도 섞인 환호가 동시에 터졌다. 그렇게 전반전은 끝이 났다. 점수는 여전히 1-0. 맨체스터 시티가 앞서고 있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후반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여전히 그라운드에 나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장 조명이 반짝였다.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이 화면에 잡혔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그라면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필드를 빠져나갈 때 민호의 눈에 익숙한 장면이 들어왔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손흥민의 어깨에 팔을 걸었다. 두 선수는 나란히 걸으며 터널로 향했다. 경기에서 상대편으로 만났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승패를 떠난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모습에서 민호는 이들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연,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케빈 데브라이너 역시 벤치에서 전반전을 지켜본 터라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듯 두 선수는 자연스럽게 나누는 미소로 서로를 위로하는 듯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고 데브라이너도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호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문득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는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되새겼다. 10년 전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뛰고 데브라이너가 볼프스부르크에서 활약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두 선수는 분데스리가 21라운드에서 맞붙었다.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혼자서 3골을 몰아넣으며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경기의 최종 스코어는 5-4. 볼프스부르크의 바스 도스트가 4골을 넣으며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은 패배했다. 경기가 끝난 후 데브라이너는 곧장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선명했다. 존경과 찬사가 담긴 시선이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교환하자고 요청했다. 그날 두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유니폼을 맞바꿨다. 그 장면은 유난히 인상적이었다.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동등한 선수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 민호는 그 경기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었다. 그 시절 데브라이너는 이미 월드클래스로 불리는 선수였다. 10골 20도움을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고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키커 락리스트에서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런 그가 경기 직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손흥민이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 상대 선수의 기량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데브라이너가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평소 과묵한 그가 스스로 나서서 손흥민과 유니폼을 바꿨다. 그것은 그만큼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두 선수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데브라이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다시 마주했다. 같은 필드 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신뢰와 우정을 지니고 있었다.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기 내내 손흥민이 나오길 기다리던 그의 마음이 이 순간 조금은 따뜻해졌다. 손흥민과 데브라이너. 그들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다. 승패를 넘어 진심으로 축구를 즐기고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 오늘도 그들은 그라운드를 함께 걷고 있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토트넘은 전반과는 달랐다. 패스 속도가 빨라졌고 공격 숫자가 늘어났다. 경기장의 공기가 점점 팽팽해졌다. 민호는 손에 힘을 주고 경기를 바라보았다. 후반 16분 손흥민 대신 선발로 출전한 오도베르가 상대의 공을 빼앗아 전진했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민호의 시선이 따라갔다. 오도베르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공을 밀어줬다. 테리 골문을 향해 몸을 틀었다. 찰나의 순간 공이 그의 발끝에서 튀어나갔다. 하지만 방향이 어긋났다. 제대로 맞지 않은 슈팅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민호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손흥민, 이제쯤이면 나올 때가 됐다. 민호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상황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커졌다.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서야 했다. 그는 분명 경기를 다르게 끌고 갈 것이었다. 후반 22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다. 교체 카드가 꺼내졌다. 전광판에 손흥민의 번호가 떴다. 그리고 클루셉스키, 스펜스, 사르도 함께였다. 손흥민이 천천히 필드로 걸어 들어갔다. 텔가 우도기, 오도베르, 벤탄쿠르는 벤치로 향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다. 민호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흥민이 경기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가 경기장에 발을 디디자 토트넘의 공격에 생기가 돌았다. 답답했던 움직임이 살아났다. 손흥민은 날렵했다.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박스 안쪽에서 기회를 만들고 빠르게 슈팅을 시도했다. 순간 공이 골문을 향해 날아갔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에데르송이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골키퍼가 몸을 던져 공을 쳐냈다. 시간이 흐르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추가 시간 3분경 혼란이 다시 움직였다. 그는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다. 맨시티 팬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휘슬은 불리지 않았다.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다. 화면에 반복해서 비춰지는 장면들.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판정이 내려졌다. 골 취소.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비디오 판독이 길어지는 동안 주어진 추가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경기는 이미 3분을 넘겨 있었다. 하지만 심판은 경기를 그대로 끝냈다. 토트넘 선수들이 심판을 향해 달려갔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다. 주장 완장을 찬 그는 끝까지 항의했다. 하지만 심판은 요지부동이었다. 사라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고 스코어는 1대0. 토트넘의 패배였다. 민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텅 빈 가슴. 승리를 기대했던 마음이 아쉽게도 그대로 흩어졌다. 손흥민이 선발로 뛰었다면 경기는 달랐을까? 그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경기가 끝나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선수들의 뒷모습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다. 관중석에서도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아쉬움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그라운드를 떠나가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조명이 비쳤다. 팀을 승리로 이끄는 존재,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선발이 아니었고 벤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후반이 되어서야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의 유효 슈팅은 골로 이어지지 못한 채 경기는 종료됐다. 그때였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생방송 화면에 그 장면이 포착되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다. 그는 일부러 손흥민을 찾아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민호는 숨을 죽였다. 상대팀의 감독이 경기 종료 후 패배한 팀의 선수를 향해 다가오는 장면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표정은 온화해 보였다. 경기 내내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경기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이 길었고 후반에 투입되었지만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의 움직임만을 보여주었다. 그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이 경기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랐다.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생방송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가까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격려, 그리고 인정. 상대팀 감독이었지만 그는 손흥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중요한 순간마다 승부를 결정짓는 선수.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서면 아무리 강한 팀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맨시티 킬러라고 불렀다. 오늘도 그는 교체로 들어와 몇 번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더 오래 뛰었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받았더라면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과르디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말을 건넸던 것이다. 민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상대팀의 승리를 기뻐해야 할 감독이 패배한 팀의 선수를 찾아가 위로하는 모습.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이었다. 축구에서 승패는 분명했지만 실력을 존중하는 마음은 경계를 넘어 존재했다. 손흥민은 짧은 대화를 마치고 과르디올라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손흥민은 라커룸으로, 과르디올라는 승리를 거둔 팀의 벤치로, 민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손흥민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축구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었다. 승리와 패배, 그리고 그 너머의 순간들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 오늘 그는 손흥민이 뛰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리고 손흥민을 인정하는 또 다른 거장의 모습을 보았다. 언젠가 다시 런던에 올 기회가 있다면 그는 또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날, 승리를 거두는 날, 그는 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기뻤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는 모습을, 그가 경기를 지배하는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필드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몸을 풀던 데브라이너와의 모습도 떠올랐다. 상대팀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친구였다. 유니폼을 바꿔 입었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장면이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오늘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손흥민이 뛰었던 순간,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 빛났던 순간들을.